네, 40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왜 물어보죠? 이거는 사실 질문이 썩었어요. 이런 질문은 뭐냐면, 나 나이 많아서 불안해. 엠타에서도 40대는 많이 안 된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줘. 나는 나이만 먹었지, 나는 연약한 존재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애정을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몇 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가는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플레이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건 처음 쓰는 개념인데, 저는 이걸 2011년도부터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플레이어와 NPC에 대한 개념을. 질문 답변하고 조별 여러분들끼리. 아까 다 얘기 나누셨어요? 네. 근데 얼굴이 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긴장을 하신 건가요, 여러분들도? 긴장하면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풀어내세요. 그냥 집에서 혼자 딱 저랑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웃은 거 되게 어색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안 웃긴데 무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나는 완전히 1시간 반 동안 너한테 빠져서 네 뇌를 훔치겠다. 이게 옳은 생각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우리 워밍업 할 텐데, 여러분들 요거 혹시 개념 아세요? 관여도? 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죠? 오프라인 때는 안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10주 동안 진행을 할 때. 결석이 코로나 빼고는 없어요. 직계가족, 아버지 돌아가셨거나 이것 빼고는 아예 없어요. 근데 오늘은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비싼 돈이 아니더라도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받아야 돼. 그래야 관여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큰 가치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계속 속이고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미션 제대로 안 하고 신청 날짜도 안 맞는데 그냥 신청하고 강의도 대충 듣고 이런 사람들이 껴있어요. 저는 좀 잔인하게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안 해요. NPC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플레이어와 NPC 개념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거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자기 못생기고 외모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도 않은데 난 무조건 수지랑만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난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나는 갈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괜히 비현실적인 낙천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안 했지만 난 부자 될 거랬어. 어렸을 때부터 뭐 사주 보면 나 엄마가 항상 부자 될 거랬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혐오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100원 가지고 냉장고 사러 갈 수 있어. 모르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가짜 NPC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거짓말하고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본인을 계속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10% 안에만 들어가는 진짜만 돼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엔타톤 멤버들 중에 기존 멤버들 중에 연락 오는 거 힘들다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제가 보면 기술적인 거나 방법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 옆에 한 달에 5,000번 온 사람이랑 똑같이 알아. 근데 본인 자체가 썩어 있어요. 그게 안 바뀌니까 뭘 해도 자꾸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낄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바꾸기 위한 오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얄미울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보면 알잖아요. 미션도 제대로 안 하고 흡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신청을 했어. 그럼 왜 저는 초대했을까요? 오늘 최대치로 받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대충이라고 쓰신 분들도 다 받으려고 했고 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꿰뚫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애정. 우리 뭐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애정. 저는 이때까지 경험상 그 중에 한 명씩 튀어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대충이들 중에 제가 씨앗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시간을 거쳐서 그 대충이 중에도 몇 명은, 몇 퍼센트는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라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믿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초대를 하려고 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발버둥이잖아요. 한번 발버둥 쳐보자 이런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도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죠? 올라가려고. 노예. 네네네네. 그 왜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네. 결핍이 있어서 또 궁극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완전히 맥스치로 행복한 사람은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임무님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시겠어요? 뭐. 비꼬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돈을 벌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왜? 돈은 수단이니까.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긴 한데 이렇게 맞추는 느낌? 좀 넓은 범위로?
행복에는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국어를 잘 100점 맞으면 돼요?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런 거를 뭐 언사회로 보든 뭐 요즘에 수능 체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신을 잘 보든 여러 가지 방법과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과 행복은 이꼴이 아니라 들어가는 조건이죠. 그럼 그 나머지 조건들도 봐야지 왜 이렇게만 물어? 이건 너무 멍청한 질문이에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물어보냐?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면 지가 그 밸런스가 무너졌으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주장이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이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러니까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포함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쪽이 다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대화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 그리고 욕구를 잘 충족하고 있냐.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잘 충족하고 있냐. 그리고 관계는 뭐 가족 관계, 그 친구 관계, 인간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도 다 관계에 포함되죠. 이것들만 다 잘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거를 다 충족을 못 한다고. 예전에 그분 아세요? 그 알바로 5개 해가지고 뭐 빚을 몇 억 갚으신 분. 목욕탕 PC방 뭐 이런 거 하시고 목욕탕 청소한 그 돌아가셨잖아요. 8년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기 위한 이 밸런스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에만 포커스가 맞추면 이걸 다 잃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전 친구 없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지가 이거를 관계 유지를 못한 거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런 밸런스를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벌고 나서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의 건강과 욕구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일을 뭐 힘들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게 저는 계급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에서 돈을 번다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내가 집에서 열심히 지폐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폐는 어디서 만들죠? 한국은행. 네, 개별적인 국가에서 통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게 맞나요? 교환. 돈을 번다는 거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돈을 벌 수가 없어. 돈은 뺏는 겁니다. 왜냐면 돈이 이만큼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 반에 약 40명인데 바둑돌을 80개 줘요. 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1등이야. 이러면 버는 겁니까, 바둑돌을? 뺏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뭐 선한 영인이 뭐 기본이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조종당하는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선한 이미지로 더 부자가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뺏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뺏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너 얼마 있어? 너 거짓말하면 너 10원에 뭐 얼마 몇 대야? 이렇게 뺏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납득하는 범위 안에서 많은 교환을 통해서 뺏는 거죠. 내가 유리해야 돼요? 불리해야 돼요? 유리한 교환을 반복하는 거. 1대 다수로 무한히 만드는 거. 그게 부자가 되는 절대 법칙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배워야 될 거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뺏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길스트리라고 하면 너무 나빠 보이잖아요. 왜 남의 걸 빼서 나는 그냥 조용히 돈 벌래 이러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조용히 뭐 지폐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벌 수가 없다니까. 당신이 뺏는 그 돈이 누군가한테는 자살할 수 있게끔 하는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만 자본주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면 사실 위선자죠. 나는 뭐 닭 잡는 건 보기 싫고 먹고만 싶어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검색을 해서 넣었는데 세계에서 이제 부자 1위가 물론 이제 그 석유 부자들 빼고 나온 건데 사업으로 이렇게 한 건데 1등이 LVMH가 됐어요. 다시. 아니 좀 짜증나 진짜. 근데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 무형을 파는 인간들보다 유형 파는 1, 2등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남기고 그러고 있으면.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런 것들을 사느라 내 자유가 6개월, 1년, 5년 미뤄진다면 진짜 통탄할 일이죠. 부자들이 이런 거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평생 삶이 보장되는데 이런 거 사는 거는 우리가 그냥 쿠팡 가서 옷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갈망하잖아요. 내 삶의 안정과 자유가 없는 상태로 허상을 쫓는 건 최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유린당하는 거예요. 기만당하고. 저는 여러분들만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 가치를 만들어서 교환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르노 정도로 규모 있게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패턴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질문 답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심리와 목적을 꿰뚫으세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고력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 통찰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7분 정도 물어보셨거든요. 그것만 맨날 연습해도 돼요. 이게 하루에도 100번 이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TV 보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4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맞네. 여기도 한 15분 정도 계시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40대 이상 교육생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한 15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40대 이상 교육생들 중에 성과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히스토리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심리랑 목적 꿰뚫어보세요. 괜찮아요.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이 질문 한 사람이. 40대랑 네, 40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왜 물어보죠? 자기가 40대인데 자신이 못할 거 없어. 이거는 사실 질문이 썩었어요. 이거는 이런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CV로 깨뚫으면 나 나이 많아서 불안해. M타에서도 40대는 많이 안 된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줘. 나는 나이만 먹었지 나는 연약한 존재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애정을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찾아왔습니다. 자, 5기 첫 수강, 15기 재수강한 땡땡땡입니다. 월 순이익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5기를 듣고는 2천만 원을 유지하다가 15기 듣고 15기는 이제 캐리아님이랑 동기이기 때문에 캐리아님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분 실제로 만났고 같은 줄. 네, 같은 줄. 6천만 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분이 5기 때 나이가 좀 많으신 건 알았는데 정확히 나이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했더니 여자분이고 48살, 6천만 원. 아니, 저는 이게 이제 확신을 얻기보다는 이제 불안함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란 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은 10기 분입니다. 13기쯤 할 때 카톡을 주신 분들 되게 길게 쓰셨죠. 저는 그러면 거의 하루 정도 고민해서 답장하거든요. 바로 못 보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땡큐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힘이 되기도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8월에 이게 1, 2억이 아니라 1.2억이에요. 1.2억 달성해서 순수익이에요. 이분이 매출은 한 3, 4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평균 6천 정도 순수익 보이고 있다고. 이분은 몇 살일까요? 다시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요, 나이란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제가 실존했다고. 오늘 기억을 갖고 그냥 딱 캡슐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나이라는 페널티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40대는 할 수 있나? 그거는 후회가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내가 20대 때 했으면 93, 94년생이 엠타탑에서 탑들이라는데 나도 그랬으면 할 수. 절대 그런 생각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 이런 걸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은 없죠. 루카 모드리치, 브루노 마스, 호날두. 브루노 마스 최근에 우리나라 공연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호날두, 크리스 폴, 다미안 셔젤, 라라랜드 만든 감독. 그리고 크리스 폴은 농구 선수, NBA. 그리고 호날두 알죠? 그리고 브루노 마스는 가수, 루카 모드리치 축구 선수, 레알 마드리드. 이거 왜 올렸을까요, 저는? 제 심리와 목적. 나이 들어서 지나가는 거. 근데 동갑은 맞아요. 저랑 동갑이에요, 다. 그거 다 현역이고. 그럼 왜 올렸을까? 내가 나이 핑계 될까봐. 내가 같이 나이 핑계 될까봐. 그게 너무 제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서. 지금 다들 전성기를 찍고 있고 최고점에 있는데 나는 고작 저 정도도 못 되면서 나는 나이가 이래서 내가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잠들지 이럴까봐. 그런 생각 들까봐 올린 거거든요. 각오를 해서. 저는 나이 때문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차피 젊은 나이가 돼도 또 그 핑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패턴은 복제되어 있으니까. 또 그거는 애초에 나한테 도움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의 베스트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40대가 그럼 안 좋나요? 그럼 제가 20대로 가서 다시 올게요, 엠타터. 이러면 의미가 있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0대라고 한다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으면 40대가 정점 찍는 걸 보여주고 싶다. 너무 쉽게 하는 건 재미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 같은 제품을 파는 경쟁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풍기, 손풍기 또 뭐가 있죠? 머리 풍기가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머리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머리 풍기 아직 없지만 머리 풍기를 내가 딱 들어갔어. 근데 누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조급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료를 얻고 싶다. 징징거리거나 이러지 않겠다. 본인의 신념을 보여주고. 힘든 상황을 수차례 겪었을 텐데 저는 힘들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 멘탈 관리 혹은 두려운 감정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냐.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깜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초등학생 축구 훈련을 받으면 힘들까요? 이런 마음을 느낄까요? 정말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거를? 손흥민 선수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뭔가 힘듦을 느끼고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깜냥이 요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요만하냐면 사실은 이만한 사람인데 이쪽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떤 데미지가 오고 미래가 두렵고 미지는 원래 더 두려움이 크니까 되게 큰 압박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깜냥을 저는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NPC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NPC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네. 퀘스트를 주는 맞아요. 그런, 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 인공지능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마을 입구야 그러면 너 마을에 왔구나 뭐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너 마을에 왔구나. 걔의 운명은 그거예요. 저는 NPC들이 여기도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힘들어. 그건 난 못해. 이런 NPC들이 진짜로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제 좀 너무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세상에 시뮬레이션에 오면 저는 한 80~90%는 NPC가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그래서 이런 게 NPC예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면 사람은 본인의 자의적인 의지로 움직이죠. 근데 NPC는 딱 그 활동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딱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고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어와 NPC를 좀 구분하는데 플레이어는 진짜 별로 없어요. 지금 주변에도 사실 불필요한 NPC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NPC 얘기를 조금 꺼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유튜브에서 많이 하면 괴짜처럼 보일까봐 잘 안 해요. 숨겨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거는 몬스터 NPC구나. 나 성장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잡으면 경험치가 나오는 애가 좋잖아요. 그냥 이제 풀 이런 거보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보다. 근데 이런 저를 견제하고 뭐 저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분명히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NPC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계속 써왔었고 NPC에 대한 개념을. 근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NPC 얘기를 한 번 해서 되게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냐면 내가 따라했다라고 생각할까봐. 근데 대부분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민폐 끼치는 NPC.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놔요. 핸드폰에. 얘는 어떤 NPC. 그러면 대하기가 수월해져요. 그 사람이 뭘 했을 때 내가 동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보상을 얻어서 뭔가를 샀을 때나 뭔가를 누렸을 때 대응을 보면 그 NPC들의 색깔이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포르테만 타다가 벤틀리를 샀을 때 주변의 반응 보면 딱 걸러져요. 야, 그러다 금방 망해. 너 왜 그런 걸로 허세 부려? 야, 벤틀리 뭐 연비 안 좋다는데? 벤틀리 뭐 안 좋다는 그거는 시기심 어린 NPC들. 나한테 가까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나를 성장하게끔 해주는 NPC.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되게 미워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제가 지나쳐 보면 나한테 공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성장시켜 줬더라고요.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격당했어요. 누가 내 상대편에 따라했어요. 이게 다 성장시켜주는 NPC예요. 그리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플레이어가 맞습니까? 맞아요? 본인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NPC가 아닌 거를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100% NPC다. 20년 이상 살면서. 본인이 가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번 의심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그 기준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NPC는 그 범주 안에서만 계속 활동하잖아요. 못 벗어나. 그래서 이거 기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어진 집이나 가정 환경, 내 관성, 내 유전자,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아마 NPC겠죠.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 다. 얘는 동물의 숲에 나오는 너구리라는 캐릭터인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려,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해. 얘 캐릭터는 여기에 갇혀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갇혀있는 인생의 사람들은 NPC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고무줄 이론에서 이 관성의 축을 틀거나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NPC라고 생각해요.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없잖아. 회사를 나가는 건 위험해. 그러면 다 죽는댔어. 이러면서. 그거에 세뇌당해서 그런 환경에, 시스템에 그냥 녹아든 NPC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켓을 만들었지만 본캐로 30년을 살아온 관성 30살이신가 봐요. 여러분들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본캐가 튀어나옵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극한의 자켓로 살아가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극한의 자켓라. 이거 근데 좀 저는 어색한 게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회사 다니셨던 분. 네. 남자분한테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나 밥 좀 줘. 배고파. 이래요.
그 엄마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회사에서의 캐릭터와 내 집에서 캐릭터. 근데 왜 자켓은 제대로 구분을 못하냐고.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 미쳤어? 김대리? 뭐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내가 그냥 갑자기 누워서 놀거나 자켓에서 풀려가지고 그냥 게으름 피우거나 이래도 지적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편한 NPC로 관성대로 살아야지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비옵시의 짓을 해도 그대로 살게 냅둔다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게릴라 때는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날 미워하더라도 성장하면 나는 당신한테 성장하는 NPC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독한 말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관성의 NPC에서 의지의 플레이어로 바뀌길 바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서는 안 돼. 이거는 실명을 쓰는 유일한 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질문, 스스로의 상세 페이지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 상세 페이지냐, 뭐 물길 쪽이냐,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뭐가 잘못되는지, 매출이 안 나오면. 개인적으로도 아까 카톡에 이런 질문이 왔었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디 계시죠? 네. 이상한테 이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인기 많으세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있고 싶지 않아요. 아이, 뭐야. 버림당할 거면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그냥, 나는 빼고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네. 어떤 요소가 있죠? 일단 저를 돌아보고 네, 여자가 만약에, 나는 너 같은 애는 싫어라고 한다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외모. 성격. 그 외모도 근데 많이 나눠지죠. 인상이나 피부나 뭐 키, 뭐 아니면 근육이 있냐 없냐, 살이 마르냐, 그리고 성격, 뭐 재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통찰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팔릴 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건 내가 판매력에 대한 통찰 1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상세 페이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종합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터지만 거의 종합 예술인이 돼야 돼요. 사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 심리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세상에 뭐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런 욕구를 갖고 있어. 어떤 결핍이 보이네. 키워드에서 파악이 가능해. 이런 것들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욕구는 지금 어디로 돈으로 이어지고 있지? 탐색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좀 살이 좀 있어요. 남자만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이나 다이어트 식단이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야. 그런 거에는 지금 얼마 정도가 빠지고 있지? 내가 뺄 수 있는 물기는 어디 위치지? 그 다음에 그 선택제를 내가 나 쪽으로 할 수가 있나? 여기까지 사고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되셨나요? 안 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면 안 되고 매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밖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는데 엄청 빵해가지고 아주머니가 놀래서 넘어졌어. 이런 상황에서 저거는 그럼 클락션을 좀 바꿔서 할 수는 없나? 그럼 야매로 달 수 있는 게 있나? 법적인 한도 안에서 너무 놀래게 하니까 그 사람은 그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나? 확인하고 돈으로 빠지는 게 있나? 이런 것들이 하루에 몇십 개가 돌아가야 된다고. 이 패턴이. 그러면 내 물건을 팔 때 어디서 누수가 발생되는지 안다고요. 전력소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전선에 조금의 끊어짐만 있어도 안 오잖아요.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려면 그 전선이 다 연결돼 있어야 돼. 이게 다 연결돼 있어야 판매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느 전선을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세 페이지만 죽어라 바꿔보자는 안 된다는 거죠. 밸런스 맞게 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욕구는 맞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들어와. 검색량이 있고 조회수가 있어. 뭘까지도 들어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탈되네. 그럼 오는 사람 타깃이 잘못됐나? 좀 더 접촉지점 좁혀서 데려와 볼까? 이 안에서 다 끝나요. 근데 이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관여도, 접촉지점, 뭐 구매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에 이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한 말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글을 보면서 반복해서 생각해보면 되는 순간이 와요. 저 사람은 탈모인데? 저거 물어봐야겠다. 탈모인데 지금 뭐 쓰고 계세요? 돈 얼마 쓰고 있어요? 뭐 약 먹고 있고 뭐 바르고 있대. 그걸 내 걸로 빼려면 뭐가 있을까? 연고 같은 게 되려나? 아니면 예쁜 모자가 되려나? 아니면 머리 심기 같은 게 되려나? 아니면 여기 두피 문신이 되려나? 내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건 뭐지? 두피 문신을 연결할까? 그거 한 300, 400 한다는데? 수수료 많겠는데? 그게 거의 70% 이상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두피 문신이. 그럼 내가 그거 브로커를 해서 땡겨가지고 공동구매처럼 싸게 해서 사람들 넘길까?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이 과정. 그러다가 다 연결되는데 마지막에 결제를 안 한다 그러면 클로징이 약한가? 구매 쪽에 내가 설득
프로세스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랑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모듈화해서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다 연결된 사고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편하냐면 이 중간 과정들이 생략 돼도 욕구나 결핍이 보이면 내 돈이랑 바꿀 수 있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세상에 돈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구나라는 사고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베이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핵심 가치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어요. 꿰뚫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꿰뚫지 못하면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써요. 물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물기를 뭐 돈 주고 더 한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 문제 없었는데 계속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내 걸로도 보고 남의 걸로도 타산지석 삼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읒, 이응, 니은님 여성분입니다. 삶에 대한 관여도가 낮습니다. 이거 벌써 슬퍼요. 내 삶의 중요도가 낮대. 나는 내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럼 누구 삶이 중요해? 제 삶이 더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데 아침, 점심에 너무 귀여워. 토끼반 친구의 질문이에요. 아침, 점심에 30분씩 할 수 있는 루틴.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니까 질문이 좋죠. 그리고 닥치고 그것만 실행하면서 삶에 투영하며 성장.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대로 따라할 테니까 30분 정도는 알려줘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화장하셨죠 오늘? 네.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이런 사람들은 장담컨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루에 30%씩 복리로 에너지를 뺏깁니다. 요거 확실해요. 화장, 머리, 옷, 신발. 여기서 일단 하루에 총량 30%를 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50%까지 다 뺏기고 나서 시작해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복리가 돼요. 왜냐면 내가 어제 했던 30%가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기예금 30% 복리 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천억대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 조금의 에너지. 총량 자체가 엄청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되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총량이 높지 않아서 다 버렸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코치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를 오래 본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막 외모를 꾸미고 그랬나요? 피부 막 안 좋아지고 이럴 때 진짜 이거 좀 창피한 사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자 이게 사진 찍지 마! 갑자기 사진 찍어! 여러분들 놀랍게도 7년 전입니다. 7년 후 같죠? 근데 이때는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못났다 진짜. 근데 이제 저는 다 배제했어요. 저는 뭐 옷 사고 외모 꾸미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때는 사실 피부가 좀 좋을 때였고 피부 안 좋을 때는 제가 여드름이 얼굴에 한 30개씩 있었어요. 상관없어. 나는 지금 결과 내야 돼. 그것까지 신경 쓰면 에너지 쓰면 나는 못 올라가. 나는 어차피 그러면 NPC의 관성대로 내 자식도 그렇게 살 거고 내 부모도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저는 다 버려야만 제가 총량이 낮으니까 잘난 놈들이 너무 부러워요. 외모까지 꾸미고 몸도 멋있고 돈도 잘 버는 놈들이 너무 부러운데 저는 안 되니까 그게. 총량이 그렇게 높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배제를 잘 못해요. 패션이니 뭐 여행이니 난리 다 치고 있어. 그래서 배제만 잘해도 10%에 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배제만 잘해도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패턴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 때 다 배제했을 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옷은 1년에 한 번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사거나 사거나 살까 말까 1년에 한 번. 솔직히 뭐 옷은 가리는 용 아닙니까? 나체로 다닐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정장 한 벌 있으면 이제 좀 미팅하고 이럴 때 입으면 되지 뭐. 두 번째, 머리는요. 저는 항상 귀가 덮여서 사람들 엄마가 야 너 머리 좀 잘라야겠다. 그럼 잘라요. 제가 주기를 봤더니 한 2달에서 2달 반 만에 한 번씩 자르더라고요. 오늘 머리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단정하게 자른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예약 잡는 게 너무 이상해요. 미용실 예약. 또 여러분들 예약하는 거 뭐 있어요? 왜 내 데드라인을 여기 쓰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냥 되게 허름한 데 가서 지금 잘라줄 수 있는 분 잘라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미용실에서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계속 미용사가 바뀌니까.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미용하시는 분은. 근데 뭔 상관이야. 내가 내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거지. 그냥 밥 먹다가 나와서 그냥 바로 자를 수 있는 시간에 잘라야지.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이 많아요. 한 번 자면 막 20시간씩 자고 싶고 이런데 많이 자면 안 될 때는 차에서 항상 잤어요. 뒤 놀이방 매트. 그러면 많이 자고 싶어도 못 자요. 한 3시간, 4시간을 못 자요.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먹는 거에 관여도를 최대한 낮췄어요. 먹는 거는 그냥 생존을 위한 거다. 칼로리 밸런스, 빈츠, 뭐 이런 것들. 항상 뭐 준비하거나 프로젝트 준비하고 할 때는 과자 몇 개 두고 한 8시간 집중, 10시간 집중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이거 저랑 다른 분들도 있는데 되게 데드라인을 빡세게 걸면 여기가 좀 아파요.
여기가 그 목 밑에 여기가 막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막 좀 찌르는 느낌? 그러면 저는 느꼈어요. 아, 나 성장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거 안 하면 그냥 관성대로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관여도를 맞춰서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아침, 점심, 저녁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저는 항상 교정합니다. 뭔가 보면 교정을 해요. 여기를 보면 5개, 4개, 3개 이렇게 둔 게 최선이었나? 더 좁힐 수 없었나? 어떻게 구성하는 게 더 좋나? 어떻게 보이려면 하면 좋나? 뭐 포스터를 보면 어떻게 바꾸면 좋나? 뭐 이런 걸 항상 교정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보면 이제 요즘에 말은 안 하는데 친구 인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쟤는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계속 생각해요.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배제 패턴인데 내가 오늘 과연 잘 배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잘 안 뺏기고 있는지 그거는 항상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달 직원이 왔는데 배달 직원이 1,000원을 더 받았어. 트리마제는 이제 1,000원을 앞에 걸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냈는데 또 가져갔어.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넘겨야 돼 그냥. 그런 것들 배제해야 돼요. 내 에너지가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어서 뽐뿌에 10원 준다고 하면 링크 클릭해서 뭐 하잖아요. 10원. 이게 대부분 안 돼 있다고. 그리고 저는 이 러닝 30분은 제 짜증을 없애줬던 것 같아요. 러닝 30분씩 하니까 아침에 짜증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아침 일어날 때 거의 행복하게 일어나거든요. 한 20분 정도 막 몸부림쳐요, 행복이. 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하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행복 패턴을 한 거고, 근데 성장할 때는 그러진 않았죠. 성장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화나 있었어요. 딱 주문 들어온 거 보고, 아이씨,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복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엠구님은 수강생들의 성공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더 설레시나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하네. 저는 예쁜 사람 봤을 때 설렙니다. 저도 남자니까. 농담이고요. 저한테 예쁜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분이 되게 잘 되라는 게 저한테 보여요.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다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때 설레요. 옷님. 이런 분을 봤을 때 전 설레요. 왜냐면 이분이 자기 확신 빼고 나머지 요소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배울 때 넘은 사람들을 제가 교육기관 때 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인데 왜 그런 걸 기수단 막 여러 명 말하지 않았어요? 한두 명? 두세 명?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다 잘 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걸 제가 알아본 건지 제가 말을 해서 잘 된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이 사람은 제가 그러면 이 순간에 제가 이 얘기해준 거를 계속 오래도록 기억하겠구나.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집에 오셔서 상담하고 이런 분들 중에는 몇 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이분이 만약에 저한테 한 달에 뭐 저 5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맞네, 그 정도 할 사람이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어색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설레고. 여러분들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망가졌다고 말을 해서 그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거를 신경 쓰세요. 데미지를 최소화. 이거는 사실 열심히가 아니야. 대충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너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지고 싶지도 않고 아프고 싶지 않아. 이거거든요. 이런 심리는 사실 좋지 못하죠. 저는 뭐 사실 좀 어느 정도 망가지긴 했었어요. 사고도 좀 이상하고 이제 길 가다가도 다 내가 바꾸고 있고 이상한 패턴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 제가 훨씬 낫는데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 없이 정신병 없이 사는 것보다 전 지금을 100번 다시 반복해도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 일 안 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전 제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가엾이 여기려면 적어도 저처럼 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디 가볍게 그런 동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을 훨씬 더 만족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밸런스 있는 성장은 어떻게 보면 고통 없는 성장은 급성장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감수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연이 나왔습니다. 사연. 근데 이제 좀 무거운 얘기라서 저 진지하게 얘기를 할 텐데 어머니께서 아프신데 장사를 나가신대요. 전 여기서 이미 다음 문장은 안 봐도 돼요. 저는 이분을 1대1로 만났다면 딱밤이라도 한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거잖아. 너 때문에. 너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이때까지 허송세월 보내서 너가 한 달에 3,000만 원 벌면 엄마 일하러 나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150 드렸을 때는 몰래 일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300으로 바꾸고 나서는 일을 안 나가셨죠.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차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는 너무 감사해 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로는 내가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는 거죠.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엄마 일 안 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거에 대한 제 고통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감정 빼고, 우리가 그냥 감정 빼고 성장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볼게요. 가족이 아픈데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 상황과 그냥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상황. 내 성장을 위해서 어디가 좋나요? 전자가 좋아요. 결핍이 있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3살 때 여기 살았던 거랑 여기 살았던 거, 제가 지금 성장을 위해서 어디가 좋았을까요? 완벽하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살았으면 결핍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냥 아빠가 이런 데 얻어주고 이런 살면 그냥 여자나 만나고 노력 안 하지 않았을까요? 밤새서 여기가 아플 때까지 노력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는 척만 하고, 아 사업이 요즘 쉽지가 않아,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저는 당연히 왼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합리화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요,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의도적으로 그 요소들 다 넣어놓은 것 같아. 제 게임 그 스토리가 너는 더 성장해야 되니까 더 고통을 주고, 가족 상황에서도 이제 안 좋은 상황, 누가 아픈 거를 주고, 항상 너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한 게, 그게 저한테는 다 선물 같더라고요. 그 상황이 부정하지 않고. 저는 내 성장을 위한 모든 결핍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그런 성향이나 뭐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나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를 못 만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을 위한 결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저는 성장 못했어요. 저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이분한테는 어머니가 힘든데도 일 나가시는 게 엄청난 성장 에너지죠. 결핍이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뭐 신고 들어왔다고 그걸 일 그만두겠어요? 열받아서 그냥 네이버 직원 멱살 잡고라도 더 팔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나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 그냥 나 혼자 벌어야지. 이게 안 되잖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평생 미션 6번 기억하십니까? 응? 사랑에는 1번. 여러분들 강의 안 듣죠? 강의 정말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고맙다는 말 듣기예요. 진짜 안 듣는구나, 강의를. 내가 밤새 이걸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관여도가 낮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평생 6번 미션은 이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좋으니까 소중한 사람의 일을 그만둘 수 있게, 그러니까 나는 고생을 하지만 이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게 평생 미션 6번이에요. NPC가 아니라면 저는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NPC죠. 본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회사에서 핍박받는 거를 보는 게 사람입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뭐 누워서 예능 보는 게 좋아, 이게 사람입니까?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관성이 있어서 아빠 고생하고 엄마 고생하고 내 자식들 고생해도 나는 사람이 고생 좀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강의 준비할 때마다 이걸 다시 찾아볼 때마다 되게 뿌듯한데, 저는 이거 받았을 때 내가 태어난 가치가 있었구나, 살아도 되는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귀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거를.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이제 남겨주셨잖아요. 어머니한테 이제 얼마를 입금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결핍이.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가 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래서 평생 미션 6번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Q&A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최근에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돌려차기남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근데 너무 이게 충격적인 게, 사람을 그렇게 돌려찰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권도 같은 걸 해야 할 수 있는 거. 저는 정확히 못 맞출 것 같은데, 정확히 딱 맞추더니 걸어가는 사람을.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이 약한 분들은 지금 안 보셔도 좋아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막 밟습니다, 이제. 여자분이 아직은 깨어 있는데 이제 의식이 풀려요, 이러면.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다. 저는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제가 살면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접수되는 이런 거 건수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1,400건이래요. 근데 실제로 갔을 때 이런 심각한 게 아닌 것도 많죠. 신고받은 개수만 1,400개니까 1,400개씩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악질인 게, 그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걔가 거기서 주소만 달달 외우고 나가면 그 여자 죽여버릴 거다.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얘가 잘못해서
그 처벌하려고 그 증거 제공하는데 이 여자를 죽이겠대요. 이 제대로 된 사고입니까? 지가 때려놓고 감옥 가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범죄자 NPC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저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들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자식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은. 저 너무 무섭고 저는 솔직히 만약에 결혼해서 누구 낳는다면 아들을 낳고 싶은 게 내가 걱정을 덜 할 것 같아서. 내 아들은 반격을 할 수 있는 애로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때리면. 딸이면 너무 걱정을 제가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딸이 저를 싫어할 거 아니야. 야, 너 10시인데 왜 안 들어와? 뭐 이러면 MZ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렵고 만약에 이런 일이 여기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이런 사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따른 계급화나 안정도가 나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경찰을 불러서 뭐 걔가 감옥에 간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내 딸이 이미 저렇게 당했는데? 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후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법은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법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런 위험성을 다 그냥 감수하고 내 딸이니까 당할 수도 있지 뭐. 가난하게 키웠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나? 아니면 어떻게 무슨 동기부여를 다른 데서 찾지? 결혼을 할 사람이라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특히나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NPC가 아닌 이상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대물림을 끊고 나와 주변을 지켜서 플레이어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타타업에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NPC도 있지만 여러분들 NPC를 잘 거르고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온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프 모임 나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부족한 뭐 Q&A나 이런 거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또 이런 자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